야, 안녕하십니까. 건재혈액과 김병입니다. 근본 치료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건니들과 굿밴드, 이거를 가지고 저만 치료하는 게 좀, 아까워서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건니들도 그렇고, 굿밴드도 그렇고, 많이 세미나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요. 주변에 건니들 시술하신다 그러면 믿고 하셔도 될 겁니다. 굿밴드도 이건 뭐 탄성 밴드니까 무슨 탄성을 가지고든 요 방법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그 내용들만 잘 이해해서 하시면 자가 재활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가 재활 중에서도 이게 탄성을 이용한 우리 PNF 방법이라고 하는 그 자가 재활법이 있는데 그것을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 목표로.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굿밴드 블로그에 보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동영상들이, 중요한 운동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니들로 시술할 수 있는 질환들 보면 뭐 방아쇠수지,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뒷게리뱅 증후군 이렇게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방아쇠수지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건니들은 인대 제거용 의료 니들로 2011년부터 제가 만들어서 이제 특허 획득하고 쓰고 있고요.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건니들 시술 연구회라는 걸 창립해서 여러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또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니들 이렇게 쭉 이렇게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건니들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아쇠 수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방아쇠 수지는 여러분들 아파보신 분들은 다 검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꽈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뭐 결절종이나 뭐나 뭐 여러 가지 손을 많이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면 한번 다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을 굽혀주는 굽힌근 인대가 지나가는 통로 중에서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도르래가 있단 말이죠. 도르래 중에 특히 첫 번째 도르래에서의 움직임이 유착이 있고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움직임이 제한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고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방아쇠수지 증후군이라고 하고 우선은 처음에는 요 손바닥만 좀 아파요. 이걸 우리가 그 퀸넬 그레이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임상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여기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움직일 때 딸깍딸깍 걸려요. 그래서 방아쇠수지 증후군이고요. 이건 2단계. 3단계는 이게 굽혔다가 피려면 안 펴져. 이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야 돼요. 3단계. 이 손을 이용해서 펴야 되는 게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아예 이게 안 펴지거나 아예 이게 안 펴지거나 아니면 펴진 상태에서 아예 안 굽어지는 그리고 이게 굴곡구축이 생기면서 관절이 구축이 생기는 거예요. 구축이 여기가 아예 꽉 잡혀서 안 움직이니까 관절까지 망가지는 그런 4단계 그 정도가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요한 도르래는 여기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준비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도르래가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도르래를 잘 결차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게요. 보통 도르래 보면 첫 번째 도르래, 두 번째 도르래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다 넓혀주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움직임이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두 번째 도르래가 망가지면 이 인대가 이 뼈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인대가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손가락에 힘을 주고 어떤 그런 동작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도르래는 최대한 특히 두 번째 도르래랑 이렇게 네 번째 도르래 이거는 손가락의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도르래예요. 두 번째랑 네 번째 도르래. 그래서 두 번째랑 네 번째 도르래는 항상 잘 살려주는 게 좋아요. 잘 살리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또 탄성이나 이런 걸 되도록 그 부분만 이렇게 재생시켜주는 주사를 한다든지 재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살려주는 게 좋고 첫 번째 도르래는 두껍고 딱딱하고 이랬을 때는 얘를 결찰하는 게 치료예요. 너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혈행이나 신경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바로 옆으로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안전하게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통로를 잘라내고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시술도 그래서 가운데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학회, 류마톨로지 학회에서 있는 사진인데 아주 두꺼운 이들을 넣어놓고 옛날에는 손가락을 그 바늘을 넣은 상태에서 얘를 막 움직이면서 그 안 움직이는 인대를 잘라내는 첫 번째 도르래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도 많이 소개됐어요. 이렇게 유명한 저널에서. 근데 이건 좋은 방법 아니겠죠? 눈으로 딱 봐도, 그죠? 그리고 하키나이프 같은 것으로 밖에서 안으로 잘라내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케이스를 한 선생님이나,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층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면 물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서 또 안쪽에 있는 인대는 안전하게 하고 바깥쪽을 잘라내는 게 안전하지, 베개 하나라도 인대를 손상을 줬을 때는, 그다음에 인대는 다시 재생이 되거나 염증이 회복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안정성 회복에도 좀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전한 시술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문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제대로 다 뜯어내지 않은 게 남는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또 염증이 생기고 재발이 되고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정확하게 보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박리해내고 잘라내고 넓혀놓고 기왕 수술하는 자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 주호라는 사람이 실을 이용해서 하는 줄톱 같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소개한 게 있어요. 굉장히 천재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가격도 좀 비싸고 조작이 좀 무균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감염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고 구멍도 양쪽에 구멍을 다 뚫어야 돼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를 들었을 때는. 그리고 방아쇠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가락에서 작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정확하게 시술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쁜 점이 좀 많고 이거를 쓰셨던 선생님들이 또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게 있어서 우선 건니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시술을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방아쇠수지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엄지손가락 어린 아이도 이렇게 생겨요. 1살 내지 1살 이하인 애들도 많이 생겨요. 오늘도 뭐 애기 한 명 했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더 펴지지 않죠. 굽힌 고정이 있는 거예요. 관절이 구축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더 안 좋다는 거고, 그리고 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가 꽉 묶여 있으면 보상을 위해서 얘가 하이퍼 있을 때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게 생기면 이제 엄마가 보다가 얘가 넘어가고 구축이 있고 손을 잘못해, 그러면 꼭 시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엄지손가락만 그러면 괜찮은데 애들은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손의 미세 운동을 통해서 머리가 두뇌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만 탁 뜯어내는, 탁 뜯어내는 거 보이죠? 간단하게 그것만 해도 이렇게 1등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쫙 펴지는 게 관찰이 된단 말이죠. 애기 같은 경우 이렇게 1등 쉽게 이렇게, 그죠? 애기가 이렇게 깨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방아쇠수지는 애기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막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대부분 한단 말이죠. 애기한테 전신마취 하는 거는 좋진 않잖아요. 우리 병원 오는 애기는 1살짜리, 2살짜리도 다 마취크림 바르고 간단하게 2단계, 3단계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좀 시술을 하고요. 이 환자는 이렇게 이제 아까 이게 수술 자국이 굉장히 심했죠. 근데 시술 자국을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수술을 했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시술을 받고 간단하게, 또 이분도 엄지손가락 굴곡 구축 4단계인데 이렇게 좋아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좀 그렇죠. 나쁜 거는 끄집어내기도 하는 그런, 그리고 그 부위만 정확히 가서 얘를 열어서 이렇게 잡아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걸 열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시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굴곡구축이 있다가 얘는 쫙 펴지고, 그렇죠? 요 부분에 이렇게 안 좋은 자리를 한 거고요. 이분도 굴곡구축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잘 펴지지도 않고, 첫 번째 도르래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도르래 요 자리에 유착이 굉장히 많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횡으로도 보고 종으로도 보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하고 나면 이렇게 움직임이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임 보이죠? 구축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지죠. 폈다 이렇게 쏙 들어가게 1등 하면 여기 쏙 들어가게, 그죠? 이렇게 굴곡구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더 안 굽혀지는 이런 타입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긁어내는 치료를 하고 있죠? 이렇게. 뭐 나쁜 걸 꺼낼 때는 이렇게 꺼내는 것 같이 볼 수 있고요. 움직임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 관찰되고요. 이렇게 아예 굽혀지던 게 이제 완전 굽혀지죠? 그죠? 이렇게. 이쪽은 이제 결절종도 있고 그런 자리를 이렇게 또 정교하게 그 부분만 가서 그 부분만 바로 잘라내는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저야 10몇 년 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닫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그 부분만 잘라내니까 초보 선생님도 좀 잘할 수 있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저 혼자 하긴 아까우니까. 4단계로 이렇게 못 굽히던 분인데 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모자도 없어지고, 그죠? 이렇게. 이분 보통 이렇게 3년 전 중지,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방아쇠 수술을 오시는 분의 반 이상은 한 손가락하고 다음에 다른 손가락 또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체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재활을 해오셔라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생겨갖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게 이분도 그랬고, 아까 전에 분도 그랬고. 초정밀로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내는 거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우,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꽉 잡고 있죠? 꽉 잡고 있던 게, 그죠? 하고 나면 이렇게 굽혀서 고정됐던 게 쫙 펴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움직임도 확실히 좋죠? 그죠? 이분도 이렇게 결절종까지, 안 좋은 결절종까지 이렇게. 이런 결절종도 바로 같이 시술하고 나면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좋아져요. 결절종이 없어졌죠, 여기? 있던 게. 어떤 거. 그죠? 이게 따닥 걸리고 하는 거를, 그죠? 여기도 이게 거대한, 이거보다 훨씬 거대한 결절종도 이렇게 하나도 없어지게 바로 변한 거 관찰되고요. 결절종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수술 자국은 근데 조만한 거 하나고. 이분도 뭐 작년엔 다른 손가락,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여러 손가락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저는 환자분 되게 야단쳐요. 왜냐면 미리 예방적인 재활을 안 해오신 거니까. 예방적 재활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초기 1, 2단계는 재활로 또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바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재활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도르래가 뼈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도르래가 저렇게 뜨면 이제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까다롭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따가도 좀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얘도 떨어져 올라와 있었고 첫 번째 도르래도 안 좋았는데
제가 첫 번째 도르래는 시술로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고 나서 또 재활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아까 안 움직이던 게 이렇게 움직이긴 하잖아요. 그죠?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 같으면은, 두 번째 도르래가 이렇게 떠서 지금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르래, 그래서 얘는 수술로 좋게 했어요. 두 번째 도르래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떠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전에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맞으셨든지,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이게 인대를 좀 녹이는 성분이 있어서 인대를 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뭐 그립을 잡고 뒷땅을 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두 번째 도르래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파열이 돼서 오시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뜨면서, 그리고 관절도 구축이 보통 같이 이렇게 와요. 오면서 하니까 재활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이제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드리면서 재활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드립니다. 시술할 때는 건스 포지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간단해 보여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바늘이 삽입하는 위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삽입해서 여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늘 구멍이 여기 손가락에 있는 거랑 아니면 손바닥을 찢은 거랑은 그 상처를 우리가 드레싱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으면 얘만 붙이고 아니면 둘러매고 이렇게 상처 치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에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손가락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또 정확한 시술이 들어가 있어요.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그 자리만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뜯어내고 하는 시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라인에 리도칸, 이게 좋은 약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대도 강화시키고 그런 약품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마취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죠? 마취부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이 니들로 이렇게 구멍 하나만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들어가서, 그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얘를 쭉 빼서 요거만 벗기면 요걸 쫙 이렇게 벗기는 거죠. 이렇게. 벗겨놔서 요거만 정확하게 뚝 잘라낸 다음에, 벗겨놔서, 그죠? 보이죠? 벗겨서 요거만 탁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가서 돌소리가 나죠? 환자 소리도 같이 들리죠? 이렇게. 환자분 소리도. 요거만 이렇게 탁 뜯어내는. 요런 식으로 시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쁜 거는 잡아내서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아쇠 수치, 이게 전이들로 시술한 다음에 제가 사체 실험을 해봤어요. 사체 실험을 해서 초음파를 가지고 이 시술을 한 다음에 사체에서 해부를 해서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도르래만 정확하게 이렇게 박리된 거를, 잘라낸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면 여기 손바닥에 이렇게 찢어가고,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좀 생긴 환자 거라서 좀 더 크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술 자국이. 근데 우리가 손가락에 점 하나 이렇게 시술을 하죠. 그 결절종이, 이렇게 큰 결절종이 있어도 이게 하고 나면 이렇게 없단 말이죠. 거짓말같이 없어지는 이런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도르래 자리가 이렇게 두껍고, 원래는 첫 번째 도르래는 소세지의 비닐 싼 것처럼 얇게 얘를 굽힌 거 인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게 초음파에 관찰되면 얘만 잘라내면 시술에 이렇게 얇아져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얇아지고 예뻐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 굽혀지던 게 아예 이렇게 굽혀지고,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거고요. 엄지손가락의 방아쇠 수치는 더더군다나 이 초음파 유도로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은 좀 더 복잡하고 또 잘 다치기 쉬운 혈관과 신경이 그 자리 바로 근처에 가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뭐 원래 그냥 우리가 이런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면서 치료하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그 부위를 러프하게 알고 거기를 찍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밖에서 그냥 니들 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러프하게 요 자리 정도 초음파 보고 정확하게 그 자리 들어가서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도로에는 보통 이런 부위에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랜드마크가 이렇다 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로가 여쯤 있고 안 좋으면 이렇다 이런 거를 이제 뭐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이렇고. 그래서 14개 손가락을 카데바 검사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 짓고 그 자리에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좋다는 것을 아까 보여준 내용인데요. 우선 아무리 그런 데이터들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하는 거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아까 보면서 그리고 그 부위만 들어가서 잘라내고 끄집어내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안 좋은 자리만 정확히 들어가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도로래요. 이거예요. 얘만 뜯어내고 잡아 빼내면 그거로 끝. 그죠?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그죠? 캡을 연 상태에서 지금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만 하면 이미 방아쇠주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잡아내서 나쁜 거를 잡아서 빼낸 거예요. 이렇게 나쁜 거 결절종이나 그 들어가면 염증이나 두꺼워진 그 인대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그런 부위들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러면 수술 자국은 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퍼큐테니어스 그러니까 이게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간단한 시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 연구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뭐 3일 후 정도 뭐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건니들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바로 일상생활 동작은 대부분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 여러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 이런 것들 주요 터널 이렇게 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요. 타 병원에서 이제 수술 후에 유착이 됐어요. 수술도 이렇게 수술 자국이 난 분인데 2달 가까이 됐는데 수술 후에는 또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유착이 생기면 방아쇠 수지랑 굉장히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아프고 안 굽혀지고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안 굽혀지고 이게 손가락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다시 건니들로 정확하게 해서 나쁜 걸 좀 빼낸 거예요. 아까 나온 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피가 좀 많이 나는 거 안에 유착이나 지저분한 게 좀 많으면 그렇게 보이고요. 그랬던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렇게 수술 후 유착이나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원래 이렇게 수술 자국 있던 게 점 하나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카데바에서 한 거나 그리고 이제 방아쇠 수지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설명하기 켈로이드성 피부면서 그런 거로도 될 수 있고 뉴로마라는 게 좀 생길 수 있고 갱글리온이라고 결절종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요. 참고로만 좀 보세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일 큰 거는 인펙션 감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감염이 생기면 손가락 시술하거나 수술한 다음에 감염이 생기면 이렇게 열고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안 생기도록 참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바늘구멍 하나만 나면 감염 생길 위험도 없진 않지만 많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수술은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타 병원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술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서 이제 시술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밴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고 수술된 부위를, 덜 된 부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절제해내는 시술을 하고요. 이렇게. 그렇죠. 첫 번째 도르래만 정확하게 저렇게 시술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시술할 수 있고, 큰 결절종이 동반된 경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결절종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있는 저 결절종을 보통 시술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아래서부터 이렇게 뜯어내는 게, 뻑뻑 하는 게 눈으로도 보이죠, 이렇게. 그죠? 환자분들 소리가 이렇게 같이 나요, 보통. 이게. 이 결절종을 점점 제거하면서 빼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 안에서 이게 떡떡 소리 나면서 얘를 나쁜 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면 결절종을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짜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짜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결절종이에요. 젤리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폈다가 쫙 젖어지게 펴졌다. 아까는 완전히 젖이지 않았는데 바로 펴지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절종이 이렇게 있었던 게 아예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절종도 같이 제거하면서 시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르래 얘기가 나왔잖아요. 두 번째 도르래가 사실 손상 받아서 오시는 분이 저희 이제 전문 병원이니까 손이 이상해요 하면서 오시는 분 중에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 미리 맞지 않도록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굴곡수축 있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이게 또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얘는 이제 이런 환자는 이런 이 굴곡구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는 환자. 두 번째 도르래 파열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도르래가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환자예요. 그러면 뼈에서 얘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관절이 굴곡구축이 있어서 30도 정도 이렇게 굴곡구축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가 굉장히 더 오래 걸리고 까다롭죠. 그래서 관절 주사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은 첫 번째 도르래도 유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도르래만 정확하게 잘라내는 시술을 우선 한 거예요. 우선 하고 나면요. 이렇게, 그죠? 첫 번째 도르래만 이렇게, 그죠? 보이죠? 유착된 거를 이렇게 뜯어내는 시술을 하고 나면,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그러면은 여기 안 펴졌던 게 그래도 훨씬 부드럽게 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쭉 펴지잖아요. 그죠? 펴지긴 하는데 두 번째 도르래가 얘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굴곡구축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르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지를. 그러니까 자가 융착 실리콘 테이프로 저렇게 우선 반지를, 이게 너무 꽉 조이면 피가 안 통하니까 일부러 그죠? 이렇게 해서 자가 융착 실리콘 테이프로 감아서 반지를 만들어주면 그것만 가지고 얘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도르래가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재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도르래가 망가진 사람은. 요게 눌러진 상태에서 여기 반지를 가지고 눌러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게 굴곡구축이 있으면 굴곡구축도 펴는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얘를 누른 상태에서 피는 운동해야 되겠죠. 혼자 할 때는 그래서 이 굴곡구축이 있으면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책상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누른 상태에서 재활하는 거를. 이게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 두 번째 도르래가 손상될 때의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반지 테이핑을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아쇠 역시 초기 환자인 경우는 자가재활법만 가지고도 치료가 됩니다. 만약에 이 손가락이 생겼으면 다른 손가락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체질적인 게 많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는. 그래서 한 손가락 생기면 다른 손가락을 예방적인 재활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병원 방아쇠 수지 시술하러 오시는 분의 반 이상은 다 다른 손가락에 생겨서 오시는 거예요.
생긴 손가락엔 절대 안 생겨요. 여태까지 뭐 생긴 예가 정말 2009년 뭐 이럴 때 초기에는 좀 몇 건 있었으나 지금은 아예 없어요. 자, 그래서 방아쇠수지 제할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보면 굽혔다가 쫙 피면서 굽힌 데 따라 쓸어내리는 이렇게 훑어주는 느낌으로 없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손가락도 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죠. 쓸어내리는 동작. 이게 첫 번째 도르래고 두 번째 도르래고 세 번째. 두 번째 도르래는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 한다고 그랬죠. 밴드에 걸고 할 때는 걸고 쫙 펴준 상태에서, 그죠? 이게 굽힌 그 인대를 따라서 쭉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 이렇게, 그죠? 굽힌 그 주행을 따라서 쭉 이렇게 자극을 주는 느낌이죠? 쭉 이 손가락에서부터 쭉 손바닥 첫 번째 도르래를 타고 가는 느낌으로, 그죠? 손가락을 끼고도 하지만 손바닥 끼고도 요거 하는 것도 괜찮아요. 방아쇠수지는 손목 터널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손목 터널 정중시경이 이렇게 가는 자리,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밴드로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쭉 피면서 쫙 이렇게 올려주는, 피면서 쫙 올려주는, 이런 게 또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아쇠수지가 있으면 요 지관절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밴드로 관절을, 쥐관절 사이를 쭉 당겨서 이렇게 딱 찝어줘요. 이렇게 딱 찝어서 이게 찝어주는 느낌. 그 상태에서 살살살 돌리고 트랙션 정도 주는 느낌. 손가락을 쭉 더 신전하는 느낌. 쫙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쫙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손가락 관절에 대한 우리가 PIP가 근위가 있고 원위 지관절이 있단 말이에요. 원위일 때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근위도 근위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죠? 그렇죠. 원위도 이렇게 해서 딱 짚어준 느낌으로 살짝 당겨서 손가락을 더 쭉 피는 느낌. 쭉 피는 느낌. 그죠? 쭉 피는 느낌. 이게 없으면 얘를 눌러주는 것 자체도 재활이에요. 얘를 눌러주는 것 자체, 그리고 이렇게 마찰력을 이용해서 쭉쭉 펴주는 느낌. 이것도 재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활을 같이 동반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훑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은 병원 블로그며 아니면 굿밴드 블로그며 다 있으니까 또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소화방아쇠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굽혀다 피면 이렇게 과신전으로 보상하는 과신전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얘도 이렇게.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온 친구예요. 보통 하면 과신전 되는 게 많이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또 재활을 또 계속 해야 돼요. 이거 과신전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넘어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뭐 간단하게 마취크림 같은 거 요만큼 바르고 조금 있다가 아주 작은 바늘이 있어요. 그걸 아주 소량의 마취를 넣어주는 건 보통은 한두 살 이런 애들도 별로 안 아파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때는 좀 울 수가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들어가서 하면 그때는 뭐 주사 들어가는 게 하나도 안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보통은 다 애들이 잘 참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거 같아요. 과신전이 되고 이랬던 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지는 거 관찰되고요. 오늘 한 친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됐고요. 오늘 한 친구는 얘보단 좀 어린 친구였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방아쇠수지에 대해서 건재활의학과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건재활의학과는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나서기는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찌 하다 보니 제가 치료에 진심으로 하다 보니 하늘에서 예쁘게 보셔서 요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치료할 때 이게 굉장히 더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만 하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유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면 좋다
것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특히 방아쇠수지, 손목터널 증후군, 듣거방 증후군, 요 시술은 너무 더 간단하고 또 쉽게 아주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건니들로 시술한다 하는 병원들을 찾아서 또 가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건재활약과 김병희였습니다.